아니지 않나요? 1번. 자, 그러니까는 수증기로 포화된 용기 속에 같은 부피의 포도당 수용액이 들어있는 A, B, C가 있다. 그다음에 충분한 시간이 지났을 때 이렇게 변했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가가 의미하는 거는 우리는 초기 상태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치? 자, 그때 지금 증발하는 속도를 보니까 이게 A가 제일 빨랐네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증발 속도, 그 다음에 증기 압력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얘는 지금 A가 가장 빨랐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지. 가장 느리게 증발했던 게 B란 말이야. 그럼 C가 두 번째고 B가 세 번째로 빨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초기의 농도는 좀 이제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 얘네랑 반대로 표현해야 되는 거지. A가 가장 묽은 용액이고 C 그 다음에 B가 가장 진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참의 시간이 지났을 때 나가 이제 우리는 동적 평형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얘네들은 지금 증발 속도나 증기압력이랑 모든 게 다 같아졌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때 증발하는 속도, 그 다음에 증기압력, 그 다음 증기압력 내림 모두 다 같아진 거죠. 그쵸? 자, 이런 상태였고, 농도도 이제 결국에는 포도당이기 때문에 전해질이 없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농도도 같아졌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A나 C나 B나 모두 농도가 다 같아졌다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래서 기억 보면 일단 초기 때 가장 많이 녹아있었던 건 B가 맞죠? 농도. 다음에 D는 자, B과 A에 들어있는 포도당 수용액의 증기압력은 가가 나보다 크냐라고 물어봤는데 초기랑 평형을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자, 그럼 A는 지금 농도가 진해졌으니까 증기압이 떨어진 거지, 얘들아. 그래서 가 상태가 큰 게 맞죠. 그치? 니은도 맞고요. 자, D는 자, 나에서 지금 포도당 수용액의 증기압력 내림은 어떤 거야? 똑같죠. 모두 같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나는 평형 상태다라는 거를 까먹으면 안 되겠다. 보기도 잘한다. 오케이. 보기를 한번 깨우고 가야 된다 자, 생각합니다. 3번. 그래서 기억력이 기억력이지? 선생님, 저 여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증기압력 내림을 물어보면 내림된 증기압력을 물어봐야 돼요. 델타를 말해야 되는 아, 그러니까 델타를 말해야 돼요? 아니면 델타 물과의 증기압 차이. 차이를 말해야 돼요? 그 용질이 없는 순수 용매와 랑 차이를 비교했을 말해야 때. 되는 거죠. 그쵸. 선생님 근데 희열성 그 용질 있잖아요. 그걸 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휘발성 용질이 뭐? 그때 예전에 올림할 때 했던 거잖아. 기억이 안 나요. 갑자기.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프. 그거구나. 원력 조성 그래프 그리고. 기억 안 돼요. 응? 그 A, B 해가지고 밑에 A도 날라가고 B도 날라가고. 양액단차. 그거 음액단차 양액단차. 물이랑 이렇게 있는 알칼리. 거. 이거 너네 관해서 아까 저번 시간에 설명하지 않았어? 이건 안 했어요. 안 했니? 그 이름이 뭐였죠? 이렇게 있으면 여기 A가 있고 B를 섞어주는 건데 얘네가 둘 다 날아가는 녀석이라고 하면 A 입장에서도 B가 꼽살이 꼈으니까 분율이 떨어지는 거지. A가 혼자 있을 때에 대한 증기압이 이렇게 써주고 B 혼자 100% 있을 때 증기압이 이렇게 있을 때 A 입장에서도 B가 꼽살이 껴가지고 순수하게 나만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건데 요게 나의 분율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B 입장도 마찬가지죠. 얘도 지금 순수하게 나만 있으면 이 정도의 압력을 나타낼 수 있는데 네가 꼽살이 껴가지고 나는 분율이 떨어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A 증기도 여기 쭉 차는 거고 B 증기도 이제 쭉 차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반응계의 어떤 증기압력을 용액 상태의 증기압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분압을 모두 더해진 게 이 반응계 전체 용액의 증기압력이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얘랑 얘의 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원래는 압력 조성 그래프 그려놓고 그다음에 인력까지 생각을 해주면은 인력이 약할 때는 증기가 많이 생겨날 거니까 양의 편차가 일어나는 거고 인력이 큰 녀석들 섞였을 때는 잘 안 날아갈 거니까 이상적인 용액보다는 증기압이 떨어져 있으니까 음의 편차가 나타나는 거죠. 벤젠은 어떻게 뭐 그런 것들 그죠? 진짜 너무 모른다. 자, 그다음 3번 갑시다. 3번은 지금 1번 실험이랑 완전 다르다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1번 실험 같은 경우는 어떤 밀폐 용기 속에 두 개의 비커를 같이 갖다 놨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게 똑같은 시간 동안에 증기가 생성되는 속도가 달랐단 말이야. 묽은 건 많이 생기고, 진한 건 조금 생겼으니까 응축하는 속도가 또 양옆에 똑같이 걸리게 되면, 묽은 애는 감소하고 진한 애는 증가했단 말이야. 그치? 그게 아니죠. 이번에는 그냥 각자 실험한 거지, 얘들아. 요소를 같이 넣었는데,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기압이 굉장히 커진 상태야. 평형에서도. 그쵸? 그래서 우리가, A 용액은 지금, A 용액,
A 용액부터 보면 얘는 지금 평형에 도달했을 때 증발하는 속도가 있고 응축하는 속도가 있을 건데 이 증발하는 속도가 지금 B보다 빠르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다음 B도 마찬가지야. 얘도 동접평형에 각자 도달한 거야. 그치? 근데 농도가 다르니까 속도는 얘가 빠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증기압이 더 큰 거지. 그치? 그리고 얘도 응축하는 속도가 있고 얘네들끼리 같은 거죠. 증발 속도도 A가 빠르고 응축하는 속도도 A가 빠르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A가 B보다 큰 거는 기억, 니은, 디귿이 다 크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디귿 같은 거 좀 조심해 주시고. 똑같은 시간 동안에 이게 증기 발생량이 많으니까 얘가 증기가 많아서 응축하는 속도도 빨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주자. 왜? 아니야. 오케이. 자, 113쪽에 끓는 점 오름 어느 점 내림까지만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벌써요? 네. 그냥 거기까지 수업하고 놀면 될 것 같아. 오, 이건 수업이 네, 놀 시간이 없을 것 같아. 30분 동안 이 조금만 내용하면 얘가 잘 것 같은데요. 아니야. 좋은 게 아니잖아. 거기 가서 자꾸 맞아. 맞아. 미안해. 신의 하나 도우가 미안해. 그러니까 어차피 동의가 자면은 뺑뺑이 내려가니까 경쟁자가 근데 줄어드니까. 그 수학생들은 동욱이 자는 거 냅두라고. 혹시 경쟁자가 줄어드니까 오히려 좋지. 영우야. 네. 어떻게 그런 마인드를 갖고 살 수가 있니? 친구끼리. 아니 친구가 자기가 제가 역시를 자면 지원하겠고 자기가 자면 자겠다고 하면은 느껴야죠. 역시 네. VIP 고객. 뭔 소리야 친구가 베스트. 수경이 너무 아니야. 컨디션을 우리- 세상으로 그거 알아? 친구 떨어지면 나도 떨어져. 맞아. 근데 알아? 그 반 분위기가 그 반의 실적을 결정해. 그래서 제 친구를 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잘해야 되고 자고 있으면 친구들이 깨워주는 것도 맞아. 알겠지? 그 다음에 올바른 인성으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벌 받는다. 둘 다 친구가 연결이야. 나가서 올바른 인생을 살아야지. 얘들. 자, 이제 끓는 점 오름 어느 점 내리는 얘기할 건데 뭐 당연한 내용이긴 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자, 용액이 되니까 이게 증발이 잘 안 돼. 그치? 그래서 증기압이 작아졌기 때문에 대기압까지 도달시킬 때까지 많은 가열 시간이 필요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 반응계 온도가 전체 기화가 일어날 때 뜨거워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소리야. 끓는 점이 올라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끓는 점이 올라간다는 거는 결국엔 끓음에 도달시킨 다음에 온도를 측정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복습을 하면 끓음은 전체 기화를 얘기하고 있었고 조건이 있었죠. 내가 가열한다 하더라도 얘 반응계의 외부 압력은 일정하게 잡히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때 물질의 고유한 성질인 증기압력이 여기에 도달해야지만 전체 기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때 온도를 측정하게 되면 그 온도를 이제 우리는 끓는 점 이렇게 얘기해 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끓음에 대한 조건을 알고 있으니까 이 외부 압력이 일정하게 잡히는 거를 그냥 대기압이라고 한번 얘기할게요. 그래서 내가 1기압, 대기압 조건에서 얘네들을 한번 끓여보자라는 소리야. 알겠지? 자, 그래서 물을 준비할 거고 그 다음에 뭐 건더기 넣어가지고 수용액을 만든 다음에 얘네들 온도에 따른 증기압력을 한번 조사를 해보려고 하는 거야. 그치? 둘 다 20도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자, 물의 증기압력이 대략 0.2기압 이렇게 잡아주면 자, 이제 수용액은 얘보다는 좀 떨어져 있다는 거잖아. 그치? 0.15기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얘네들은 다 표면 기화만 일어나지 전체 기화가 일어나지 않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다가 얘를 만약에 100도까지 온도를 올려주게 되면 물의 증기압력이 드디어 1기압에 도달하게 되는데 수용액은 1기압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소리야. 얘는 0.8기압이라서 얘는 그냥 표면 기화만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쵸? 자, 근데 물 같은 경우는 드디어 이제 대기압에 도달했기 때문에 전체 기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 얘가 모든 반응에서 다 기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가열해도 다 상태 변화 열이 흡수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온도는 100도씨에서 멈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렇지? 이게 순수한 용매의 끓는 점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수용액 같은 경우는 표면 기화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반응계가 한 번에 기화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 얘는 온도를 더 올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온도가 쭉 올라가서 얘가 1기압이 될 때까지, 즉 전체 기화가 일어날 때까지 얘는 가열하면 반응계 온도가 계속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온도가 만약에 120도가 된다라고 하면은 드디어 얘도 이제부터 끓음에 도달하기 시작을 했고 전체 기화가 바글바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역시나 내가 가해주고 있는 열량이 한정적인 어떤 열량이 얘 상태 변화에 쓰이게 돼요. 쫙 쓰이게 되니까 온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진 않아요. 대신에 얘는 이 1기압 딱 도달하는 순간부터 너무 빠르게 액체가 없어지다 보니까 농도가 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농도가 아니라 얘는 두 번째 농도, 진해지는 농도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
120도에서 1기압이 아니라 0.9기압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1기압에 도달할 때까지 온도가 좀 더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뭐하는 거야? 자, 그리고 그때 되면 계속 물이 날아가고 있으니까 농도가 더 진해져요. 그러면 얘가 또 1기압에 도달 못하니까 계속 온도를 올리면서 얘는 끓음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죠. 뭐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게 130도까지 쭉 올라갈 수가 있다는 소리야. 등등등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는 거지. X축을 내가 그냥 가열하고 있는 시간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그때 온도축을 보면 처음에 20도에서 시작을 했을 때 물은 100도에 도달한 다음에 모두 상태 변화에 쓰이고 있기 때문에 기화열 흡수에 다 쓰이고 있는 거야. 그치? 그게 물의 가열 곡선이 되는 반면에 수용액 같은 경우에는 좀 끓음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쵸? 그리고 최초의 어떤 끓음에 도달했을 때도 이게 상태 변화에 열을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일직선으로 가는 건 아니고 살짝 완만해지긴 해요. 완만한 상태이지만 농도가 진해지기 때문에 계속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게 용액의 가열 곡선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그래프는 중등과학에 있거든. 그치? 중등과학에 물과 소금물의 어떤 가열 곡선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를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기억하면 좋겠다. 교수님, 근데 저기서 수용액이 저 액체 상태일 때 기울기도 살짝 낮아졌잖아요. 그거는 아무 상관없죠. 요거는 연료량 가열 시간이기 때문에. 가열 시간이기 때문에 최초에 끓어가는 그 시간도 길어진 거죠. 아니 제가 그 기울기가. 기울기가 연령도 저 연도. 끓음이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아, 얘랑 물? 네. 기울기? 차이 낮아져야 돼. 그럼 기열이 커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물질에 들어가면 연료량이 커져가지고 연령량 따져야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얘는 지금 X축이 지금 가열 시간이라서 그래. 최초의 끓음에 도달한 시간이 멀어진 거야. 10분이었다가 15분으로 증가하는 거지. X축이 지금 뭔가 뭐 연료량 이런 거랑 다 떠나서 어쨌든 얘는 지금 가열 시간에 대한 어떤 온도 변화를 보고 있는 거니까. 최초의 끓음에 도달했을 때 똑같이 가열하기 시작했던 거지. 얘는 애초에 증발도 안 된 녀석이었고, 그죠? 가열하다가 똑같이 100도에 도달한 거야. 100도에 도달했는데 얘는 증기압이 이거밖에 없었던 거지. 그죠? 끓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100도 이상이 됐을 때, 그때 됐을 때 얘는 지금 여기서 드디어 끓기 시작했고, 물은 이미 끓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기울기가 완만해진 거는 가열 시간에 대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요 구간, 그죠? 요 구간에서 어쨌든 간에 바글바글 거리고 있는 순간이란 말이야. 그치? 그럼 여기에서 모든 구간에서 증기압력은 몇 개가 되는 거야? 1기압. 1기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게 끓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 반응의 온도는 올라가죠. 온도는 올라가고 있지만 증기압력은 1기압으로 모두 동일하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치? 자, 근데 우리가 이 끓는 점 오름을 얘기할 때는, 자, 내가 처음에 준비한 용액의 농도는 이거였기 때문에 최초의 끓는 점과 용매와의 어떤 끓는 점 차이만 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이제 우리가 델타 TV라고 얘기해주고 끓는 점 오름이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다음에 끓는 점 오름은 사실 이제 몰랄 농도랑 정비례하죠. 그렇지? 그래서 이제 입자수를 가지고 농도를 얘기할 때도 몰 농도는 이제 안 되는 거야. 이제 온도가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에. 몰라가 아니라 그몰 비율 아니. 몰랄 농도, 그렇죠? 그래서 몰랄 농도랑 비례하고 있고 비례상수 K를 이제 우리는 몰랄 오름 상수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전해질이 들어가게 되면 이 몰랄 농도는 다 용질의 전해 몰랄 농도를 얘기하고 있어서 그 입자에 대한 어떤 개수 증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관투프 이제 곱해주게 되죠. 선생님은 그 증기압 내리면 그 몰 비율을 몰 분율을 얘기해요. 몰 분율인데 왜 그 몰랄 농도 용질 같은 똑같구나. 네. 뭐 하는 거야? 네. 스스로 해결. 자문자다. 무슨 많이 그리고 했어요. 이 KB는 실험을 통해서 찾아냈고요. 네. 용매 종류에 따라 결정이 나요. 그래서 용매 종류와 같으면 K 값은 정해진 어떤 상수값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물 같은 경우에는 이걸 실험을 딱 해본 거죠. 0.5 정도가 올라간다는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1몰랄 농도를 녹이면 0.52도가 올라간다라는 거 의미하는 거죠. 0.5도면 차이가 오이도 너무 있네. 얘는 전해질 효과예요. 그래서 내가 소금을 1몰랄 넣었다고 하면은 요 M값에다 1을 집어넣는 건데, 걔는 이온화가 되니까 Na 플러스 Cl-만 2배가 증가하는 거잖아. 그럼 이 I 값에다는 우리가 2를 곱해주게 되는 거죠. 선생님, 그 궁금한 게 있는데 몰랄 농도 있잖아요. 그 입자의 개수를 따지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만약 전해질에 대한 몰랄 농도를 계산을 하면 그때는 왜 이온화된
개수를 안 따져요. 그러니까 부자잖아. 모든 몰랄 용도를 얘기할 때는 넣어주는 용질의 몰랄 용도만 얘기해요. 그래서 반토막 그 수용액에 있는 NA 플러스에 대한 몰랄 용도를 얘기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값까지 고려하기 위해서 I 값을 대표주는 거죠. 근데 그 몰라용도에 이온화되는 그 개수를 고려 안 해도 뭐 실험이나 이런 식에 세우는데 별 지장이 없어요. 아니 증명을 반토막이라고 하죠. 아니, 그거 했잖아. 말고 다른 경우에서 어떤 경우? 다른 경우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몰라용도를 사용하는 경우에서 이온화가 되는 이거밖에 없는데. 다른 물론 그러니까 실험에서 몰라용도를 계산하는 경우에서 입자수가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은 MI를 곱해야 그러니까 아주 무슨 말이야? 이게 나 못했어. 그래서 I 값이 그냥 이온화된 효과라고 보면 되죠. 만약에 내가 NaCl을 1몰라를 넣었다고 얘기하게 되면 이온화되니까 I 값은 얼마야? 2가 되는 거고 요거 1몰라, 요거 1몰라 생기는 거지. 근데 얘네들에 대해서 몰랄 용도를 각각 부여하지 않는다는 거야. 요게 대한 식차잖아. 그렇지? 그래야지만 용질을 기준 잡아야지만 물질들마다 이 관계식을 내가 적용할 수가 있거든. 그렇죠? 근데 만약에 CaCl2다. 얘는 I 값이 얼마야? 3이래요. 그렇지? 2 플러스 하나 나오고 얘는 Cl 마이너스 2가 나오지. 지금 입자수는 3배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거죠. 그죠? 방해하는 입자가 3배로 증가했으니까 일단 3을 곱해주는 거죠. 뭐라는 거야? 뭔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어느 점 내림도 함께 그냥 바로 설명한 다음에 뒤에 있는 그래프 해석하고 마무리합시다. 자, 이제 어느 점은 이제 반대로 좀 내려가요. 자, 그래서 이게 좀 냉각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는 건데 이 프리즘 포인트 약자를 써가지고 내가 TF 이렇게 써놓을게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언다는 건데 언다는 거는 결국엔 액체가 고체로 응고가 일어나는 건데 이때도 응고가 일어날 때 용질이 오는 게 아니라 용매가 오는 거지, 얘들아. 그래서 그 용매 오는 과정을 보면 자, 일단 물부터 한번 얘기해보자. 물은 순수하게 그냥 용매만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요 물입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같이 들어있는 반응계라고 얘기합시다. 그쵸? 그리고 나서 나는 얘를 지금부터 냉동고에 넣어서 냉각을 한번 시켜보겠다는 소리야. 그치? 그럼 요 입자의 지금 온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말은 얘 운동 에너지가 지금 감소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럼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면 입자 사이의 인력은 어떻게 돼요? 아직 기체에서 안 했나? 실제 기체랑 인상 기체의 차이가 뭐야? 실제 기체는 크기가 있는데 크게 있고 인력 여부는 있어요. 그렇죠. 이제 이상 기체는 인력 관계를 무시하고 있고 실제 기체는 인력이 있는 거잖아. 근데 그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에 가까워질 조건이 뭐야? 고온 저하. 온도가 뜨거워야 된다는 소리야. 그렇죠? 왜 그러냐면 온도가 뜨거우면 그렇죠. 온도가 뜨거우면 원래 입자들 사이에는 인력이 있었거든. 그래서 자석 N극이 있었고 쇠구슬이 있다고 얘기합시다. 얘는 원래 인력이 있어요. 그렇지? 근데 온도가 떨어지면 얘가 운동 에너지가 작고 운동하는 속도가 갤갤거린단 말이야. 그럼 갤갤갤갤 하면 뚝 불러붙는다는 소리야. 근데 이게 뜨거우면 자신만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온도가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인력 관계를 무시할 수 있고 인력이 떨어지는 거야. 얘는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인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입자들 사이의 인력은 점점 좀 더 리지드해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부터 모여라 이렇게 인력을 가지고 이제 모이고 시작하다가 이게 만약에 외부 압력이 일기압 조건이라면은 0도씨에 도달했을 때 얘네가 하나씩 들러붙기 시작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게 띵띵 들러붙는 순간부터 여기서 응고열이 확 방출하기 시작하죠. 안정화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안정화되면서 응고열이 방출되니까 내가 냉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반응계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서 이제부터 계속 띵띵 들러붙으면서 다 응고가 일어날 때까지는 이 반응계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과정을 먼저 내가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래프가 이렇게 냉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온도인데 처음 온도를 뭐 4도씨부터 시작합시다. 4도씨에서 쭉 냉각하다가 0도가 되니까 응고열이 방출되면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거야. 그 다음부터 이제 얼음의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이게 물에 대한 냉각 곡선이 되더라. 자, 근데 이따가 이제 뭘 넣겠다는 거야? 이제 건더기 넣겠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용액이 만들어지면 자, 여기서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응고가 일어나야 되는 건데 요게 지금 건더기들이 얘네들을 지금 방해하고 있다는 거잖아. 지금 얘네들은 패킹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요 에너지 가지고는 요 인력 가지고는 얘가 응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활성화 에너지를 좀 더 높게 넘어가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위한 장애물을 극복해주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넘어야 되는 활성화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얘는 이 정도 인력 가지고 0도씨의 인력 가지고는 얘네가 응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냉각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얘네들의 에너지를 좀 더 낮추고 인력을 좀 더 증가시켜야지만 그때 돼서 얘네가 극복하고 하나를 땅 응고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응고율이 방출되니까 냉각하면서 온도 떨어지는 건 더뎌져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죠. 얘가 응고되는 순간부터 얘네들은 용매가 아니라 이제부터 얼음이 되는 거고, 남아있는 용매는 6개에서 4개로 바뀌었는데 용질의 양은 그대로 있는 거지. 농도가 진해진 거야. 그렇지? 얘네들이 방해하는 입자가 지금 6마리에서 4마리로 축소됐으니까 얘네들은 이 정도 인력 가지고도 응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얘는 좀 더 온도가 떨어져야 하고 인력이 좀 더 증가해야지만 하나가 또 붙을 수가 있다는 소리야. 그렇게 반복되다 보면은 얘네들은 온도가 계속 떨어지는 현상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얘는 지금 똑같이 4도씨에서 시작을 했는데 최초로 냉각하는 시간도 좀 더 길어졌고, 그죠? 그 다음에 요 순간에서 조금은 완만해지긴 하지만 그래도 온도는 좀 떨어진다라는 소리지. 그치? 이게 용액에 대한, 수용액에 대한 냉각 곡선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과정에서는 계속 지금부터 얼음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농도가 진해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어쨌든 나는 처음 만든 용액과 물과의 어떤 어느 점 차이를 보고 싶으니까 최초로 어느 점과 물의 요 어느 점 차이를 어느 점 내림 이렇게 얘기해주게 되는 거지. 그렇지? 델타 TF 이렇게 써주는 거죠. 자, 얘도 이제 우리가 K 값이 있고요. 자, 몰랄 내림 상수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몰랄 농도 곱해주고 역시나 반토 분자 곱해서 요 차이 값을 계산하게 된다. 자, 역시나 KF는 물의 어떤 용매 종류에 따라 결정나서, 자, 물일 경우에는 이 KF가 얼마예요? 1.86 정도 나와요. 1.86도씨 퍼 몰랄 농도가 되는 거예요. 8이 그래서 그 끓는 점 오르는 현상과 어느 점 내리는 현상을 보게 되면 뭐가 좀 더 크게 일어나니? 어느 점 내리면 한 3배 정도 커져요. 얘는 똑같이 1 몰랄 녹여도 0.5도 올라가는데 얘는 같은 1 몰랄 넣게 되면은 영하 1.86도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실제로 어느 점 내리는 효과는 충분한데 이 끓는 점 오르는 현상은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 라면을 끓일 때 스프를 먼저 넣고 끓이면 뭐 면발이 쫀득쫀득해진다 이런 말 있잖아. 다 불어요. 네, 해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서 요거를 냉장고에 갖다 놓은 다음에 물이랑 스프 넣은 다음에 막 끓여봤거든? 그래서 내 온도계를 재봤어요. 재봤더니만 요게 96도 나와요. 오히려 더 낫네. 내가 17도라서 17층에 살아서 그래요. 아, 내부하고 떨어져 있는 기압이 거죠. 작구나. 그래서 기압이 작기 때문에 실제로 맹물 끓였을 때 온도 더 낮았긴 했겠지만 그래봤자 얼마 차이 안 난다는 거죠. 맹물도 선생님 스프 먼저인가요? 면 먼저인가요? 선생님 그러면 스프 먼저예요? 면 맹물도 같이 먼저예요? 옆에서 끓여보면 비교할 아? 수 있어. 나 그냥 다 같이 넣어. 근데 스프를 먼저 넣어야 되는 다른 이유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대류가 일어나야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왜냐하면 스프를 먼저 안 넣고 나중에 끓일 때 면과 스프를 같이 넣잖아요. 돌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요. 그러면 뜨거워서 그 수증기에 의해서 스프가 거기서 붙어요. 그 동가리에. 그거 안 들어가. 들어가. 얘네 면 아니, 먼저 아, 넣는 제 경험담이에요. 그래서 전 끓기 전에 무슨 거 이거 뭐 숯불 잡고 빠르게 넣어. 그지? 너는 아니 싹 넣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 그것보다 그냥 냄비 아니, 바닥에 아니, 스프를 깔고 아니, 나서 아니, 면을 올린 다음에 물에 부어야 돼요. 그냥 컵라면 먹어. 그러면 나중에 그 얼고 난 후에 여기 얼고 난 후에도 온도가 쭉 내려가잖아요. 끼려는 게 근데 그 쭉 내려가는 게 저 직선으로 내려가요? 실제 실험에도? 아니면 곡선으로 내려가요? 곡선이겠지. 원래 나중에 곡선은 이유는 곡선. 없지. 처음에 직선으로? 직선인데 나중에 원래 곡선. 직선일걸요? 처음에 곡선, 처음에 직선인데 완전한 나중에 수학적인 곡선이야. 직선은 아니고 직선에 그런가? 가깝겠지. 차이가 좀 길다고 하지 아 않아요. 근사적 직선. 처음에만 직선으로 직선으로 거의 내려가. 왜냐면 이게 사실 연속된 실험이라기보다는 그 농도 맞춰놓고 어느 점 측정하고 그 농도 맞춰놓고 어느 점 측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각 몰랄 농도마다 어떤 그 그래프가 직선의 그래프가 내 나오게 수식이 돼요. 그럼 수학적으로 그냥 완전한 직선은 아닌데. 맞아. 원래 실험할 땐 직선으로 찌글찌글 이래요. 아, 찌글찌글한데 우리가 표현할 때 끓는 점은 처음에만 그러다 나중에 확 올라가잖아. 근데 요거는 실험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 과정. 올라갈 때도 저기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이런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쓰는 점도 이게 이런 식으로 가요. 이렇게 가. 만약에 이게 그 가해진의 열량이 계속 동일하다고 가정하면은 직선. 그럼 직선이야. 근데 이게 실제로 압력도 바뀌고 이런 어떤 실험 컨디션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실제로 우리가 엑셀로 쭉 그려보게 되면은 일직선은 아니야.
근데 어쨌든 우리가 요거 설명할 때 일직선으로 교재에서는 표기를 해주고 있긴 하지. 거의 직선. 거의 무사직. 교재에서 설명할 때는 이론적인 것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실제는 변수가 이제 너무 많지 실제는. 어쩔 땐 막 계속 끓고 있는데 온도가 내려가는 느낌이 나. 말 있어서. 압력 이게 무슨 자, 그래서 이게 끓는 점이 사실은 많이 올라가지 않더라. 그래서 어떻게 되면 라면이 맛있냐면 내가 성공해서 17층 살면서 라면 끓이는 것보다 쫄딱 망해가지고 반지하에 살면서 지구의 중력을 크게 먹고 외부압이 커진 상태에서 그죠? 외부압이 커진 상태에서 라면을 끓여 먹게 되면은 외부압이 증가했기 때문에 끓는 점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라면 끓여 먹었을 때 더 높은 온도에서 끓이기 때문에 면발이 쫄깃쫄깃하다는 거예요. 근데 가열 시간은 좀 길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가난할 때 먹는 라면이 맛있고 성공해서 먹는 라면은 맛이 없다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과학적인 어떤 과학적인 요소가 있었네. 배고플 때 먹는 라면이 맛있는 게 아니에요. 외부압이 증가돼 있었던 거죠. 그죠? 가난한 놈이 17층에서 끓여 먹으면 역시나 맛없어요. 그죠? 펑퍼 좀 해가지고 다 풀어 터지는 거죠. 맛있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엘리베이터 타면서 먹으면 어떻게 채야겠다. 점점 맛없어져. 자, 우리 17쪽에 114쪽에 넘어가면 개념 다지기 문제가 세 문제가 있거든. 몇 쪽이야? 114쪽. 머릿속에 요 물어보는 것들이 뭐 기본적인 내용들이니까 한번 풀어볼게요. 아이. 근데 지난날에 일본에서 왜 중간에 갑자기 확 올라가요? 기체. 물이 다 나가고. 아, 기체된 거구나. 그렇구나. 나도 볼래. 응? 나도 볼래. 풀어. 개념 다지기 다 푸는 거죠? 그냥 다 하자. 그냥 다 이에 풀어. 알았어. 내가 왜 알려줘? BP가 보일링 포인트나. 껌. 선생님 문제 있잖아요. 그 온라인은 용매 그 중요한 기준을 한 건데 증기압 내림은 그 물 분율이니까 용질이 물을 기준으로 한 거잖아요. 여기가 왜 뭐야? 그 기준이 다른 거예요? 뭘? 실험적으로 우리가 실험하고 거기에는 역으로 계산을 때려. 아니 그러면 증기압 내림은 그 뭐야, 전체 이게? 용질이 아마 기준으로 한 건데 왜 잔다 이거. 끓는 점 오름 내림은 증기압 내림 때문에 끓는 점 오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왜 끓는 점 오름은 용매를 기준으로 한 증기압 내림은 테이블이 아니잖아. 아이 아이? 증기압 내림에 대한 거는 라울의 실험이었고 있어도 돼, 없어도 돼. 라울의 실험할 때는 섞이면서 날아갈 수 있는 증기가 줄어들었다고 표현했으니까 물 분율을 본 거고. 야, 실험 결과. 네? 실험 결과. 정말이 근데 아니 그 그리고 끓는 점 오름과 증기압 내림으로 인해 생기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증기압 내림이랑 굉장히 비슷한 아니지. 왜 그런 걸 네가 정해? 아 그래야 되는 거 아니고? 아니지. 원래 용질이 다른데? 그럼 너는 주기성을 얘기할 때 같은 쪽에서 원자번호 증가하면 껍질수가 증가하는데 유효핵은 증가하거든? 왜 반지름이 커져? 유효핵이 증가하니까 수축하는 힘이 커졌으니까 당연히 원자 반지름은 감소해야 되는 거 아니야? 테이블 용매에 따라 연관. 근데 왜 껍질수가 증가한다고 반지름이 커졌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테이블이 용매가 상관이 없어. 그냥 조물주가 그렇게 만들어냈고 인간이 그거를 실험을 통해서 원리를 찾아내서 이론을 정리해놓은 거라고. 돌턴 아저씨 때만 하더라도 더 이상 원자는 쪼개지지 않았던 거야. 그게 대학 교재였어. 사람의 이론이라는. 그리고 현재까지는 묽은 용액에 대해서 이 공식이 가장 잘 맞아 떨어지고 있으니까 교재로 실험 결과를 과학자들이 해석해서 써는 거라고. 선생님 저희가 알고 있던 게 알고 있는 다 틀린 게 아닐까요?
그럴 수도 그럴 있지. 수도 알고 보니 이걸 아리스토텔레스 때 써봤을 사원수설이 맞은 거죠. 야 물은 원수가 아니다. 아니지 그런 거지. 알고 원자를 더 뜯어보니까 불 4개, 물 3개, 맞아. 구성이 4개. 사실 우리가 큰 물이어서 작은 물이 작은 아니었다. 거 진짜 산소 분자 같은 느낌. 그렇진 않을 것 같아. 산소가 물 5개, 흙 4개 이런. 우리는 아직 원시이기 때문에 VBT랑 MOT를 지금 통합해서 배울 수 없는 거야. VBT가 뭐예요? 분자가 결합이 서로 하잖아요. 혼성화 이론. 아, 혼성화 SP 혼성 오비탈 이런 거잖아. M 분자 구조를 설명할 때는 VBT를 설명해야 돼. 근데 그걸 가지고는 결합 에너지 설명할 수 없으니까 MOT를 모큐를 왜 통합된 게 없어 이렇게 물어보는 걸 반대로 하는 말이잖아. 난 영어 들은 적이 아? 없는데. 이쿠 이크 원 뭐지? 쿠드립이야. 너무 시끄러워. 위신이 얼마나? 네 다이언사. 아니 돌더라고. 아니 그거 초편에서 계속. 지방학교 영. 여기 녹화되고 있으니까 동윤이가 또 우리 영호의 질문을 듣고 영상을 보면서 엄마 아니 이 바보야. 에이 장새끼. 쌤 지금 촬영 중인데. 근데 동윤이랑 안 볼 수 있어요. 동현이 안 볼 수도 있어 근데. 생물만 봤을 수도 있어. 나 생물만 보고 파는 거리. 자 1번 보자. 동윤아 안녕. 자 용맥 100g에다가 지금 용질 2g 넣어가지고 102g짜리 용액을 지금 가열한 거잖아. 그치? 최초로 지금 끓고 있는 게 100.26도죠? 그쵸? 네. 그럼 이제 우리는 식에 그냥 대입을 하면 되는 거지 얘들아? 그래서 100.26도니까 끓는 장 오름은 0.26도가 올라간 거고 상수가 0.5이라고 나와 있고 몰랄농도 곱해주고 비전해질이니까 I 값은 1이다. 그치? 그러면 몰랄농도가 우리가 0.5라는 걸 잡아낸 거죠? 그래서 여기 0.5다. 얘는 의미하는 바가 물을 얼마큼 썼을 때 0.1kg. 1000g 썼을 때 아. 그때 0.5몰 있다는 뜻인데 얘는 지금 물을 100g만 사용한 거잖아. 몰수는 0.05몰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몰수는 0.05다. 근데 그게 몇 g이래? 2g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분자량은 40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다음에 각 점에서 증기압의 크기를 비교해보자. 어떻게 돼요? 12. C는 B랑 같고 B랑 C는 어떤 거야? C 같죠? 같다. A가 B보다 낮고 A가 가장 작죠. 그렇죠. 그래서 외곽력이 안 A는 끓음에 도달하지 못했으니까 1기압에 도달 못했고 아니네. B와 C 같은 경우에는 일기압, 끓음에 일기압. 도달했으니까 1기압으로 같겠다는 거죠. 아 끓는 점에서 그게 있구나. 그게 지금 여기 있었는 거죠. 아 머리야. 아 믿음 안 맞죠. 자. 뭐 하는 거야? 끝내자. 지금요? 47분이거든. 화장실 갔다 와도 되나요? 네. 사진 다녀줄까요? 너네 오늘 시험 보지 않아? 네. 근데 공부를 안 했어요. 우리가 꼴찌에서 2등이에요. 아, 쌤. 그치?